9개부터 9개 이하 9점 이하 그러니까 몇 개 틀려야 돼? 6개 틀리면 그때부터 제시. 주영이는 앞을 홈이 뒤통수 봐. 몸을 이렇게 돌려. 홈이 네 앞에 있는 애가 홈이야. 때리지 말고 공격 금지. 자, 앞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다 잘했지 앞에? 응, 그럼 됐어. 자, 서술형 3번부터 봐. 서술형 3번. 문법만 문제풀이 할 거예요. 어? 왜? 서술형이잖아. 맞잖아. 서술형.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순서대로. 기억나지? 지난 시간에 했잖아. 단어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의 어근. 뭐라 그래 이거를? 하나만 있으니까. 단일어. 왜 맞았어? 맞아서 하는 탄식이야 뭐야. 자, 어근이 2개 이상 붙으면 합성어. 어근 하나에 접사가 붙으면 화생어. 다 맞았지? 순서대로 쓰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거를? 기호는 꼭 안 써도 되는데 꼭 순서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다음 중 단어의 형성법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아는 거 고르는 거야. 맞네. 야, 바보. 그래? 잘 봤지? 주영이? 주영이 한번 잘 보지 뭐. 누가 양심 고백한 사람 누구냐? 간식 줘야겠다. 누가 양심 고백했어? 이거 내야 된다고? 나 아닌데? 호미가리 하지 않았어? 주영이는 답을 베낀다 그랬고. 주영이는 답을 베낀다 그랬고. 자,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자, 1번. 접사가 어근에부터 얘들아 선생님이 어근에 동그라미하고 접사에 세모할 거야. 접사에 어근이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이건 맞네. 그 다음에 밤하늘. 너무 쉽잖아. 밤이랑 하늘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이니까 합성어. 맞아. 그 다음에 지우개. 왜 아씨야 왜? 지우다의 지우. 그 다음에 개는 도구나 수단. 파생어. 닭 고기잖아 그치? 닭 고기. 합성어. 맞아. 자, 나무꾼과 건불단은 모두 실질적인 뜻을 가진 어근끼리. 자, 해볼까? 나무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꾼은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혼자 쓸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접사야. 근데 얘는 맞아. 검다 붓다가 만난 거니까 합성어. 그럼 얘는 합성어고 얘는 파생어.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10번 볼까? 10번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풀만한 문제. 앞에 있는 문제는 그냥 워밍업. 잠깐만. 그런 말 하지 마. 불안하게 하지 마. 자, 합성어의 종류. 얘들아, 합성어를 분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근의 배열 양상에 따라서 말이 되는 거. 우리말의 어순에 맞는 게 통사, 우리말의 어순이나 배열에 맞지 않는 게 비통사적 합성어였어요. 그럼 해보자. 여기 지금 다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잖아. 그럼 1번부터 넣어봐. 자, 조사가 생략됐는지 보면 이거 뭐야? 무슨 조사가 생략된 거야? 나치 설다지. 그럼 이거 맞아. 그 다음에 2번 관형사랑 체언. 첫이 뒤에 있는 사랑을 꾸며주는 관형사랑 체언이 붙은 거 맞아.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에 체언이 붙는 거. 이거 원래 기본형이 늦다인데 여기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붙여서 이게 된 거죠. 그럼 저것도 맞네. 맞아. 그 다음에 리을 봐봐. 리을은 비통사적 합성어죠.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뭐가 없냐면 어미가 없어서 비통사적 합성어인 거야. 자, 4번 들 것이래. 기본형이 들다야. 그럼 원래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뭐 들을 것. 이런 식으로 어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지? 비통사적 합성어. 5번이 답이네. 자, 5번이 그럼 왜 답인지 봐야 돼. 자, 5번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앞에 서다라고 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조사가 생략된 거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조사 생략 어디 들어가야 돼? 주영아
조사 생략 어디 들어가야 돼? 기억에 들어가야지, 그치? 다 잘했지, 근데? 저희 틀렸어요. 그 다음에 11번. 다 했다, 다 했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이번에는 파생어야, 파생어. 파생어는 본래 단어의 품사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대. 그걸 찾는 거야. 품사가 변화해야 돼. 1번, 개떡. 이게 왈왈떡이 아니잖아, 그치? 무슨 떡을 개떡이라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막 만든 떡을 개떡이라 그래. 아, 진짜 개떡 같다. 뭘. 자, 아유, 시험 점수 개떡 같네. 뭐야? 막 만들었다. 이건 뭐야? 원래 떡이 명사지. 그럼 개떡도 명사야. 그럼 이거 품사 안 바뀌었어. 덥게 해보자. 기본형이 덥다지. 이거 품사 뭐야? 덥다. 동사. 맞아, 동사. 동사인데 덥기는 품사가 뭐야? 명사잖아. 그럼 품사가 바뀐 건 2번이겠네. 나머진 전부 다 원래 명사인 거고 얘는 단위로인 거. 얘는 뭐야? 밤길은 뭐야? 밤길. 합성어. 그렇지. 이건 파생어 맞아요. 마지막. 이거 뭐야? 통사 비통사 구하라는 거잖아.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를 찾아라. 근데 옆에 지금 설명이 다 나와 있었잖아. 다른 하나 고르는 거야. 다른 하나. 다른 하나 몇 번이 답이야? 1번. 너 5번이야. 1번 아니야? 이렇게 답이 다양하게 나올 줄 몰랐어. 자, 1번 해보자. 1번. 1번은 뛰다랑 뭐가 합쳐진 말이야? 놀다가 합쳐진 말이야. 그럼 어간이랑 어간이 붙으려면 반드시 원래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어미가 있어야 돼. 중간에 어미가 있어야 돼. 근데 어미가 있어 없어? 어간이랑 어간이 그냥 붙었지. 그럼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야. 그 다음에 2번 해볼까? 2번 몰라보다. 얘는 모르다랑 보다가 합쳐진 말이지. 보다가 합쳐져서 몰라보다가 된 거야. 그럼 얘는 어미가 있네? 그럼 얘는 통사야. 얘들아 이거 형태소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연결어미예요. 얘가 연결어미고 이 연결어미와 어간이 합쳐지면서 몰라가 된 거야. 그 다음에 타고나다도 봐봐. 이건 뭐야? 타고나다. 타고나다. 타다 나다지. 타다 나다. 뭐야? 이 중간에 연결음이 있잖아. 이렇게 연결어미가 중간에 있죠. 그럼 얘도 통사야. 그럼 답 나왔네. 몇 번이 답이야? 몇 번이 답이야? 1번이 답이지. 왜 하나만 비통사적 합성어니까. 지난달이랑 다른 거 봐야지. 지난달 봐봐. 지난달은 지난이 달을 꾸며주는 거지. 그 다음에 굳은 살. 그래서 둘 다 관형사형에 체언이 온 거. 됐어요? 여기서 이제 틀리는 게 있으면 안 돼. 아니면 앞에 다 맞았거나 어휘를 다 맞았거나. 지금 4개 틀렸어. 2개. 나랑 똑같다. 아니 이게 진짜 갑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머릿속에 현실직업 자체 떠오르는 전전 반측. 쉽지 않아. 어휘 펴세요. 어휘. 숙제 누가 안 했어? 누구야? 숙제 많이 안 했어. 근데 주영아 너만 안 한 거 아니야? 괜찮아. 친구들이 같이 남아줄 거야. 얘들아 다음 주에 새 책 받을 거야. 왜냐면 오늘 3월 5주차니까 아직 4월 책을 안 받았잖아. 다음 주에 새 책 받자. 다음 주부터는 어휘 잘 외워야 돼. 보자.
중요한 거 위주로만 볼게요. 여기 지금 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다 뭐냐면 조선시대 유교적 이념이랑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럼 조선시대 유교적 이념이랑 관련된 내용이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시조나 우리가 가사작품이라고 부르는 고전시가가 있어요. 그럼 고전시가에 자주 나오는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중요한 한자에만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넘어갈 거야. 자, 군신유의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임금 군자에 신하 신자를 쓰지.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신하가 임금한테 충성을 다할 때 의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유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뜻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은. 그 다음에 부무유신. 이 붕이랑 우자가 둘 다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 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 그 다음에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순서, 신뢰, 신함, 의리. 됐어? 넘어가. 아, 왜. 됐어요? 넘어갈게요. 밑에 자연, 이거 앞에서도 한번 하지 않았니? 자연이랑 관련된 거. 얘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주제랑 관련이 돼 있는 거냐면 자연 친화적인 주제. 근데 우리가 자연 친화라는 말을 좀 더 어려운 말로 배웠어. 뭐라고 배웠어? 강호가 맞아. 앞에 맞췄다. 그럼 에이스지 에이스. 강호가도 이게 무슨 뜻이었어? 강호가 뭐야? 강한 호랑이야? 자, 자연, 강과 호수. 자연에서 뭘 즐기는 거냐면 도를 즐기는 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봤던 유교적 이념 있죠? 그거를 즐기는 거를 강호가도라고 불러. 그러면 요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 거였냐면 양반들. 양반 사대부들이 주로 자연 친화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그 시가 나왔을 때 주제의식으로 항상 등장하는 사자성어야. 그럼 물화일체부터 보자. 자, 물화일체는 뭐냐면 물건이랑 내가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물건은 당연히 그런 공산품이 아니야. 자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산, 바다, 뭐 새 이런 애들이랑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됨을 뜻하는 거야. 오씨, 눈이 오는데? 네. 눈 온다. 내일 모레 4월인데. 자, 연하고지를 보자. 연하고지. 연하고지는 뭐냐면 안개와 노을을 너무 사랑해서 뭐야? 병이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 그래서 이 연하고질이라는 사자성어랑 천석고항이라는 사자성어는 같은 뜻이에요.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에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산요수는 요자가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좋아하냐면 산이랑 물을 좋아하다라는 뜻이야. 산이랑 물을 좋아한다는 건 저기서 앞에서 봤던 강호랑 비슷한 거죠. 그냥 자연을 좋아해 라는 뜻이야. 산과 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을 뜻하는 거고 자연을 좋아하는 걸 요산요수라고 해요.
이거 4개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이제 넘어가, 또 넘어가. 어이. 이거는 비논리랑 관련된 한자성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많이 들어봤죠. 모순.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사실. 모순은 이제 창과 방패라는 뜻이고 창을 파는 사람이 방패도 같이 판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 고사에서 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이치상 어긋나는 거를 모순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역설법 할 때 배우잖아, 그치?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걸 역설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불성설. 어불성설은 말이 안 돼 라는 뜻이야. 말이 안 됨. 어불, 말이 안 됨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이율 배반도 이율 두 가지의 법칙이 반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모순되어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을 이율 배반이라고 하고 자가당착은 같은 사람의 말이 뭐야?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걸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딪히다라는 뜻이에요. 됐. 넘어가. 이것도 왜 이렇게 교육이랑 관련된 한자성어를 많이 한 것 같지? 교학상장부터 봅시다. 교학상장이랑 얘들아 청출어람은 비슷한 뜻이에요. 사실 이제 스승과 제자를 비교하는 한자성어예요.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한 뜻. 교학상장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날로 자라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맹모삼천지교는 들어봤지? 맹모삼천지교가 뭐야?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한 거를 맹모삼천지교라고 해요. 안 들어봤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데.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하다는 거. 그 다음에 문일지십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우친다라는 뜻. 그 다음에 청출어람은 스승이나 선배보다 제자나 후배가 더 낫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청출어람. 됐니? 마지막 변화랑 변경. 얘는 사자성어를 둘로 쪼갤게요. 격세지감이랑 상전벽해가 같은 뜻이고 조령무게랑 조변석해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격세지감, 상전벽해는 말 그대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라는 뜻이야. 그럼 봐봐. 격세, 세상 사이에 사이가 뜨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상전벽해는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됐어. 세상 일의 변천이 심함을 뜻하는 말. 비슷한 속담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비슷한 속담 뭐가 있어? 저랑 변화랑 관련된 비슷한 속담이 있잖아. 속담. 10년이면 모두 변해. 너네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비슷한 속담이 있죠.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같이. 그 다음에 조령모계랑 조변석계는 뭐냐면 아침이랑 저녁이 계속 바뀌는 거. 수시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조령모계, 조변석계라고 해요. 그럼 조령모계는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치다라는 뜻이야. 근데 조변석계도 비슷해요. 아침에 변한 걸 또 저녁에 또 바꾸는 거야. 모랑 석이랑 같이 저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법령을 자꾸 고쳐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일관성이 없어서 자주 고침, 변화가 심한, 변덕이 심한 걸 조령목의 조변석계라고 합니다. 됐어요? 네. 시간 조금 남네. 실태를 좀만 더 해설할까요? 어미는 진짜 하기 싫어. 문학을 하면 되지, 문학을.
아, 왜? 에이! 자, 4번 볼게, 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모두 고르래. 너네가 답을 알려줘, 나한테. 내가 설명을 해줄게. 또. 1번. 뭐라고? 다시. 1번. 1번, 뭐라고? 1번. 그렇지. 1번, 5번. 그래서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조선 후기의 고전 소설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아니라 뭐야? 병자호란. 자, 실존 인물을 영웅적 인물로 꾸민다? 근데 그럼 박씨가 실존 인물이어야 되는데 맞아, 아니야? 아니지. 물론 실존 인물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외적 갈등이 주로 드러난다. 이건 왜 아니야? 이건 왜 아닐까? 이건 왜 아니냐면 윗글에 있잖아. 지금 우리가 제시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있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는 외적 갈등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전기성. 여기 전기성 이게 뭐야? 얘가 변신하잖아. 이게 전기성이지. 비현실성. 그 다음에 5번은 나의 사건을 겪은 박씨가 보기의 뉴스를 보고 보았을 반응. 4번은 얘들아 4번이야. 이거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직장 내 차별금지 내년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까지. 그럼 이때까지 뭐가 있었다는 거야? 2018년까지. 직장 내 남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6번은 5번? 5번 맞아? 미음이 뭔데? 미음이 뭐였어? 빨리 읽어줘. 미음이 뭐야? 변신하는 거였어? 아니네. 이거 어떻게 풀었어? 미음을 모르는데. 아름다운 여자. 그래. 나같이 복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이름남 집안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 함께 평생 사십시오. 뭐야? 수능적 태도.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수능적 태도야. 수능적 태도. 운명을 대척하는 게 아니라 수능적 태도. 그리고 자신의 복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서술형 2번이었지. 뭐야? 운명론적 가치관 이 드러나는 부분.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됐죠? 그럼 서술형 2번도 잘 풀었겠네. 맞아? 운명론적 가치관이야. 운명론적 가치관. 그 다음에 7번. 라의 내용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뭐라고? 3번. 그리고 8번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얘들아 7번에 왜 3번이야? (7번에) 왜 3번이야? 라의 내용 아니야? 그래 내가 뭐 이상하다 했어. it's 라. 여기 지금 무슨 내용이 나와? 개화가 박씨를 위로해주지. 맞아? 그리고 여기 이제 운명론적 가치관이 드러나고. 맞아? 수능하는 태도, 운명론적 가치관. 그럼 다시 7번을 볼까? 몇 번이 답이야? 다시 해봐. 다시. 2번. 3번. 오늘날의 관점으로 라의 내용을 바라본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 답이에요.
왜지? 그래서 비슷하게. 남들의 평가와 관계 없는 게 아니야. 저 내용은.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제 시험이 많겠는데 8번은 1번. 그치. 비현실성. 우리 이건 앞에서 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들 이제 좀 가늠이 가지? 이제 제시 보는 사람들 이제 이따 나한테 자수해.